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월요일 현재 시간 밤 9시 44분입니다. 오늘 잠깐 급하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일요일날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협상 제안을 했다는 트윗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트윗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약 몇 가지가 담겨 있어서 오늘 긴급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게 8월 5일이죠. 8월 5일이면 어제 일요일 저녁 서울경제신문에서 긴급 기사로 나온 건데요. 협상 테이블 다시 앉은 미중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의 출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윗.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기사에서 인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4시 47분에 올린 건데요. 긴 글이 있는데 뒤에 빨간색 친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것은 앞에 파란색 박스 있죠? They are talking to us. 이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tariff, 그러니까 관세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작동하고 있다. 관세 분쟁이. 왜냐? 뭘 보고서? China market, 중국 주시장 상하이 종합지수가 has dropped 27%, 27% in last 4 months. 4개월 동안, 지난 4개월 동안 27% 폭락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세 분쟁에 미국은 계속 올랐잖아요. 미국은 피해 없었고 중국만 주식시장 27% 폭락할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이유로 they are talking to us. 우리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대화를 제의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이, 이 자존심 강한 중국이 맞짱 뜰 거, 불과 지난주 금요일에 600억 달러 관세 준비했다. LNG 수입에 25% 관세 추가하겠다. 이란 석유 수입 감축 안 하겠다. 위안화 립 서비스로 막는 신용만 하겠다는 식으로 거의 그냥 미국하고 맞짱 뜰 자세였는데 중국이 대화를 요청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중국이 왜 그 자존심 센 애들이, 센 나라 중국이 2천억 달러 관세 25% 추가 관세 부분 실행일이 8월 31일이죠. 현재는 10%죠. 근데 이 안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31일 이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제안했는데 도대체 왜 자존심 강한 중국이 먼저 제안을 했을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핵심은 위안화 가치 하락, 즉 자본 유출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 경기의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경기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도 축소했고 통화 정책도 부채 축소 정책을 통해서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는 수술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이 힘을 상당히 고전을 했고 이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자본 유출에 놀란 중국 정부가 2주 전 금요일에 통화 재정 정책을 지금과는 정반대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즉 돈을 더 풀고 금리, 한계 기업을 망하지 않게 살리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하락을 유도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결국은 환율 가치, 위안화 가치는 다시 하락하게 되거든요. 즉 통화 재정 정책의 변경, 이런 돈을 더 풀어내는 정책으로 확대됨으로써 위안화 가치가 다시 하락을 하는 방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의 하락의 속도가 난다는 얘기는 뭐죠? 예, 중국의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그림이 보시면 왼쪽 그림은 뭐냐면 미국
리보 3개월 리보 금리와 샤이보 중국은행 간 3개월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지금 2015년에 이 차이가 5%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3개월 그 빌리는 은행 간 빌리는 이 리보 금리가 미국보다 5% 정도 비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나라 신용도를 감안할 때 5% 정도 차이가 나야 중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2018년 초에 1% 이하, 조만간 0%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미국 금리는 올라버렸고 중국 금리는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통화재정정책 변경하면서 중국 금리가 내려갔죠. 여기 2018년 급격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중국에서 싼 금리를 빌려서 채권 발행하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화를 사도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러죠? 차익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는 거죠. 즉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경기가 위축됐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당연히 자본 유출이 되고 자본 유출에 막아보려고 즉 중국 경기를 일단 먼저 막아보려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그동안 축소해서 확대로 방향을 바꾸니 다시금 환율이 약세가 되고 이 환율의 약세가 되면서 다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미국 무역 분쟁 협상 상관없이 막 나가게 놔두고 왜 갈 때까지 가게 놔두고 자본 유출만 막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무역 분쟁의 해결 없이 중국 자본, 중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나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이 돈을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금리 인상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등 인도 그 환율 상승에 의해서 해외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미국에 가서 이자 받는 것보다 중국에 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받게 하면 자본이 중국에서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차가 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의 부채 문제가 이게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 쓰여 있는 글인데 에릭 피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의 CIO가 얼마 전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했던 기사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에 중국의 debt to GDP 대비 중국 전체 부채 비율이 140%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게 roughly 대충 따져도 약 300%다. 만약 이렇게 부채 상황이 높은 상태에서 GDP 성장률 자체도 슬링하게 되면 슬로잉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채 폭발한다. 그렇게 되면 캐피탈 컨트롤 자본 유출 막아낼 방법이 없다. If does fail 이게 실패하면 중국 시스템 금융 시스템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부채 탈출 즉 레버리지, 딜레버리지 정책을 변경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린다? 중국의 한계 기업을 중국이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두 번째, 금리 인상 없이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냐? 예, 두 번째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위안화를 방어하는 방법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풀어 제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6년 소로스와 몇몇 그 헤지펀드들이 중국 외환시장을 공격하려고 갔다가 7.0 정도까지 하락하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 중앙은행이 약 1조 달러를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역 분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만 개입한다? 예. 중국이 갖고 있는 3조 5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순식간에 동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인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98년 IMF에 손 벌렸던 거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세 번째, 그냥 놔두는 겁니다. 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나 놔둬버리면 더 떨어질 게 무서워서 시장이
아니면 먼저 충분히 떨어져서 시장이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걱정되는데 더 빠른 속도로 외화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외화 유출 막는 방법이 뭐죠? 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일단 빨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 생각은, 제 상승미소의 생각은 중국이 자존심을 덮고, 물론 트럼프에게만 얘기했죠. 우리 협상하자. 그래놓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언론, 환구시부나 중국의 신화통신을 통해서 미국의 욕을 더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약 4가지 정도의 미국에 저항하는 정책을 보여줬던 거죠. 하지만 그런 거 보여줄 때마다 협상은 좀 더 가속화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협상을 미국에 먼저 제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두 번째 중요한 문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빨간 줄로 그어놓은 건데요. 우리의 시장은 stronger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주식시장 얘기하겠죠. 미국 경제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And we will go up dramatically. 즉 드라마틱하게 더 올라갈 것이다. 언제? When this horrible. 이 지긋지긋한 트레이드 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renegotiated, 재협상된다면 드라마틱하게 미국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미 올라갔지만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무역 분쟁으로 중국을 깠더니 미국 국민의 애국심이 올라가는데 어라? 주식시장은 미국에 전혀 문제가 없고 중국만 박살났네? 미국 만세. 지지율 올라가죠. 이런 상태에서 마지못해서 중국이 협상을 하자고 제안해서 받았는데 드라마틱하게 협상이 체결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더 많이 고업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중국이 더 많이 양보하고 미국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협상을 받아줄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답니다. 드라마틱이 뭡니까? 극적으로.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한다고 그랬다가 취소했다가 드라마틱하게 다시 갔잖아요. 즉 8월 31일까지 중국과의 협상이 될 텐데 드라마틱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어떻게?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는 듯 하다가 되다가 시장이 이것 때문에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잘 따라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협상을 왜 받아들이느냐, 주식시장 상승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중국이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경제보다 오히려 외화 유출, 자본 유출이거든요. 자본 유출에서 보면 지금 현재 패드는 지난번에 7월 말에 FOMC에 열려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요. 12월에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즉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뉘앙스는 열어뒀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해 안에 2번 더 올리면 어떻게 되죠? 중국 위안화, 전 세계 이머징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까지 다시금 가치하락에 영향에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역협상은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취하고 놔둬도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 때문에 중국 위안화 더 개고생할 수 있다는 걸 트럼프가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국이 양보를 해야 돼요. 왜? 3,500억 달러 이상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든 20% 양보하는 만큼 어떻게 되죠? 예, 무역 수지가 줄고요. 그만큼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축통화, 세계 중심 통화인 달러의 미국 금리를 올려버리면 중국도 이 위안화의 하락에 대해서 다시금 또 고민해야 됩니다. 중국을 다시금 혼낸다고 해야 되나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내일 당장 일어날 거로 기대를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얘기도 단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경제 생태가 변화가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더니 중국이 아주 싼 물건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서 미국의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준다 이랬더니 쌍소리를 하면서 댓글에 이런 얘기죠. 베트남으로 옮기면 돼. 참 쉽죠. 말이 쉽습니다. 온대지명에 사는 사람이 북극으로 옮겼더니 야 추워서 힘들어 그랬더니 두꺼운 옷 입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중국에서 철수하는 시간만 몇 년 걸리고요. 베트남에서 공장 또 만드는 시간만 해도 몇 년 걸립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싶어도 수년 동안 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엊그제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만약에 금지시키면 정말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댓글에 미국도 히토류 많다. 많죠. 근데 많은 지역에서 땅 파면 바로 히토류 휴대전화 공급하는데 쓸 수 있는 겁니까? 공장 짓고 허가 받고 뭐 보면 수년 걸립니다. 손바닥 뒤집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서히 변합니다. 서서히 변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 결국 경제에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아셨죠? 단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아주 스멀스멀 흘러갑니다. 중국도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할 텐데 안정을 찾기 이전에 외환 수입이 줄어들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점점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번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수 부양을 해서 다시 한번 버블이 붙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 이후에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외화 유출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에게 협상을 먼저 제안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미국도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러 가고 있다. 왜? 미국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중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